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당대회의 이 룰, 투표 방법,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이걸 두고 지난 며칠간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는 선호투표제는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게 다수 의견이에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떠나서 이제 당원당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저희 당헌 25조에 당대표는 과반수로, 그러니까 친청계, 이른바 정청래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원의 당대표는 과반수로 선출하고, 그리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은 당규에 위임해가지고 구체성을 띠도록 하고,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결선투표를 하는 게 전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는 결선투표 그래 맞아 이 당헌, 그런데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한 형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1년 전 전당대회 때 이걸 의결했잖아. 당무위에서. 라고 부딪히는 거고, 이게 해석투쟁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해석이 그냥 법률가로서 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이제 어쨌든 밝히는 건 좀 조심스럽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안 들고, 다만 이제 절차는 네. 오늘 야간 비대위, 그러니까 그 최고위를 통해서 무조건 마침표를 찍는다. 오늘 그러니까 점 찍는다는 거죠. 네. 그냥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각각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선호투표제로 하는 것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제 결선까지 갔을 때 또 이제 물론 2등하고 3등이 또 연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너무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 당의 화합을 위해서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분란이 가속되고 서로 간에 좀 분열이 싹 트는 건 저는 옳지 않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저는 민주당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걸 안 해본 것도 아니니까 사실 선호투표제를 그냥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서로 한다. 왜냐하면 그 당원당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거기도 결국에는 지도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 결정하면은 또 할 수 최고위, 있게끔 당무위, 또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한 기자는요? 저는 당헌당규 해석에서 선호투표를 하는 게 결선투표에 포섭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당무위 결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7월 그렇죠. 달에 예. 했었던. 그러면 이제 절차상의 문제도 사실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면 그냥 선호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제도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투표제가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쪽에서 시비를 거는 쪽에서 보면 시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비를 또 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면 이 세 명을 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야 된다는 게, 그러면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안 해봤던 투표잖아요. 여태까지는 투표 한번 하고 1등, 2등 다시 결선 이렇게가 이제 익숙한 방식인데, 이게 이제 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제도가 좀 직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절차적 하자나 무슨 뭐 내용적 하자가 있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한 기자 말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후보 진영은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날 아침에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오후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 아무 말 뭐라고 안 했다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따져본 거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이러고 이제 시간이 갔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오늘 심야 최고위까지 열기로 했고,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 등 결론을 낸다. 결국은 이제 최고위에서 결론이 일단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최고위도 구성을 보면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그 공개 최고위 하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저희 그 한병도 이제 대표 대행이
그러면 오늘 그 밤까지 여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법률가들 그게 해석에 또 문제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라서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 내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최고위원의 성향이 어떻게 돼요? 이제 황명선 이제 강득구 의원님은 이제 김민석 총리님 그리고 문정복 그리고 이성윤 그리고 박규환 의원님은 신청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 세 분과 또 앞에 말씀하신 황명선, 강덕구 두 분이 각각의 목소리를 각각의 유리하게 지금 내고 있는 근데 것이고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에 빠져서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한민수 비서실장이 나와서 법적 대응을 벌써 얘기를 해버려요.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겠냐고. 그거는 옳지 않지. 근데 이렇게 가면 사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룰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가 있어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차피 결정해도 지지자들이 못 참을 걸, 법적 대응할 걸 이거를 미리 얘기해 버리면 상당히 논의가 꼬여버리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승복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논란만 그러니까요. 낳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룰 자체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룰에 따라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이 흥행이 되고 이러는 것이 좀 뭐랄까 이제 건강한 전당대회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작부터 이런 삐그덕거리는 뉴스들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영 씨가 그러잖아요. 자기 라디오 방송하면서 패널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국민의힘 얘기라면은 청취율이 안 나고 민주당 그래요?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막 예. 얘기한다고. 뭐 대부분의 방송의 이제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뉴스 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어찌 됐건 지금 저희도 이제 동접이 얼마 붙어 있나 봐야 되고, 네, 댓글에 몸 글이 올라오나 또 봐야 되고 보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요 뉴스는 어떨까요? 노영희 변호사께서 오늘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저 들었어요. 예. 예. 이거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요걸 두고 김어준 씨가 여기 따옴표 있는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를 버렸냐? 절대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평가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뭐 양쪽을 잘 아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김어준 씨가 사실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의 그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 방송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얘기가 막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다가 이슈가 됐었다가 조금 좀 정리가 되는 와중이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또 첫 번째 이제 그 중요한 인터뷰 할 때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동안에 좀 껄끄러워 보였던 문제들을 털어준다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정리를 좀 해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가 뭐 김민석 전 총리랑 손잡았냐? 또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날 인터뷰를 들어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원래 김어준 씨가 다른 사람 패널 불러놓고는 자기 말밖에 안 해요. 누가 얘기해야 되는 간에 자기가 막 말을 이끌어버리고 사람이 말하면 항상 툭툭툭툭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패널들은 거기에 한마디 해놓고 최민희 의원마저도 한마디 해놓고는 입을 딱 다물어버려. 김어준 씨가 말한 대로 막 이끌려가는. 근데 그날 보시면은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씨 말을 다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둘이 기싸움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김어준 씨가 그걸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 자기 딴에는 많이 이제 이거를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화해 제스처, 약간이라기보다 화해 제스처라고 보고 이제 본인이 너무 한쪽으로 누구의 이렇게 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음 주에도 나가고 또 계속 나갈 예정인데 김어준 방송에. 근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그 동안의 스탠스에 대해서. 근데 그 스탠스가 꼭 그 동안은 이제 옳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거리를 조금 유지를 하면서 각각의 진영에 이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그렇다고 뭐 어느 한쪽을 버린다거나 여기랑은 손절한다거나 이런 분위기 전혀 아니다. 그 이동영 작가가 하는 최근에 이제 YTN 라디오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방송도 나가십니까? 아니 안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눠서 봐요. 아 그래요. 이제. 근데 이동영 작가가 했던 유튜브는 제가 나갔었어요. 또 유튜브에 나가셨고,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느 방송 나가면 누구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들 뭐 보여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팀 김어준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그렇죠. 과잉됐고 네. 평가가 그리고 문조털레유라고 이제 했던 그런 멸칭이나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공격을 위한 공격이지 그게 실체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김어준 씨는 여태까지 이제 말하자면 본인 채널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건 내 채널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채널이 관심을 받고 내 채널이 활성화되고 내 채널에 동접자가 늘어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지금 자기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김어준 씨가 하는 건 미디어 비즈니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에 정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상인의 문제의식과 서생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거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했어요. 그럼 김어준 씨한테 중요한 건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 150만 명이 다 자기 채널을 봐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 채널을 보는 핵심적인 20만 30만의 사람들과 함께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뭐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여론조사도 해서 그걸로 민주당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끼치고 뭐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에서 김어준 씨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픽해갖고 내 채널에 나오면 민주당 내 이 사람들한테 최고로 많이 말하자면 홍보가 되는데 네. 이 권력 관계 속에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진짜로 무슨 뭐 민주당의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이 상정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무슨 상황이어서 충정로 대통령이어서 보수 패널들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플레이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다라고 보고 전당대회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요한 후보들이 등장하는 시점에 예를 들면 주구장창 뭐 정청래 의원만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막 갈등적으로 대립적으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구도가 있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게 짝지어가지고 서로 대결 붙이고 이러는 걸 다들 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흥미 위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매체에 따라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보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무언가와 이게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괴리되어 있는 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는 이제 실제 뭐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고 그 비춰진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뭐 당대표 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면 이런 것들로 그냥 결론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고정적인 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절대선은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 진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하고 이 정치는 항상 그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어준 씨도 이제 언론인이고 물론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또 본인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딱 틀만 만들어 놓고 거기 절대 불변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 흐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문법이나 그런 흐름하고는 안 맞는 흐름을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이제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 생각되어진 여러 가지 위험성 또 그것이 옳지 않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본인들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걸 되게 감각적으로 사실은 또 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 김어준 씨의 감각은 또 대단하니까요. 김어준 씨 뭐 고현준 평론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그 감각이 그렇게 막 아주 낮거나 감각이 되게 무딘 사람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만약에 김어준이라도 내가 이런 스탠스를 잠깐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끝까지 갔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 그러다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막 이렇게 매몰돼갖고 이쪽으로 밖에 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누구든지 간에 이거를 정형화된 틀에서 바라보거나 정형화된 틀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유동적으로 생물처럼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고 그게 하나의 흐름이다.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